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현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제목이 방사능 없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방사능이 전혀 없는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원전이나 이런 데서 방사능을 유출해서 내가 방사능을 쏘이게 됐다. 이렇게들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방사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계신데 당신이 먹고 있는 그 음식에 방사능이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이런 반응을 다들 보이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에는 다 방사능이 꽤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방사능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몸도 방사능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대략 1kg당 100베크렐 정도 됩니다. 1베크렐은 1초에 방사선이 하나 튀어나오는 게 1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1kg당 1초에 방사선이 100개 정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한 70kg 되시는 분들은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내 몸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내 몸이 피폭을 받기도 하고 옆 사람을 피폭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베크렐 정도 들어있습니다. 1kg당. 근데 좀 많이 들은 것도 있어요. 콩 같은 경우는 한 500대고요. 커피 이런 건 한 900대고 다시마 이런 건 1000이 넘어갑니다.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베크렐 정도 들어있고요. 이거는 인공 방사능이 아니라 자연 방사능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내항에서 세슘이 기준치 180배가 들어있는 이런 우럭이 발견됐다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세슘이 기준치가 100베크렐입니다. 1kg당. 그러니까 180배니까 18,000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걸 만약에 우리가 먹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피폭되는 양 그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같은 양의 멸치나 전복을 먹었을 때 피폭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멸치나 전복에는 자연 방사능인 폴로늄 210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세슘 얘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우리 몸의 피폭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피폭되는 양 보면 세슘에 비해서 폴로늄이 거의 100배 정도 되죠. 그래서 멸치랑 전복이 위험하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준치가 얼마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방사선학적으로는 위험한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자연 상태와는 분명히 다른 상태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제 1, 2, 3, 4호기 이렇게 사고 난 원자로가 있고요. 이 뒤에 이 탱크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입니다. 아까 후쿠시마 그 우럭은 바로 여기서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왜 발생하느냐 보자면 여기 이제 원자로 건물이고요. 이게 원자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노심이 다 녹아내려서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쏟아져 있는데 이걸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냉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물은 당연히 오염이 돼 있죠. 근데 밖에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위를 지하수보다 높게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안의 수위를 밖에 지하수보다 약간 낮게 이렇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이제 유입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물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뽑아서 염분 제거하고 세슘, 스트론튬 1차 제거하고 다시 넣어주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조금 남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뽑아서 소위 말하는 알프스를 통해서 여과해서 이렇게 탱크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염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알프스 처리 전후의 농도를 보여줍니다. 요게 이제 세슘입니다. 세슘의 농도인데요. 이 빨간 점들이 그 처리 전의 농도고요. 요런 노란색, 파란색, 녹색 이런 것들이 처리 후의 농도고, 요 파란 선이 방류 기준입니다. 초반에는 조금 불안정한데 요게 이제 또 옛날 2013년도에 만든 게 있고 또 2014년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불안했지만 이제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방류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리 전이고 얘가 처리 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론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 좀 있었고요. 요즘 들어서는 많이 안정화가 된, 그렇지만 여전히 좀 만족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오딘 129 농도인데요. 이런 데는 상당히 안 좋죠. 여기도 초반엔 상당히 안 좋고 점점 이제 안정화돼 가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런 특종들은 저렇게 알프스로 걸르면 걸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는 물 자체입니다. 물에 산소 하나 있고 수소가 2개 있는데 그 수소 2개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로 치환된 게, 그게 삼중수소 수고, 그게 이제 여기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걸러지질 않습니다. 처리 전의 농도나 처리 후의 농도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류 기준치는 여기 있고 방류 기준치보다 높은 농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탱크에 있던 그 오염수들, 그거의 현황을 보자면 70%가 오염수입니다. 오염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사성 핵종 중에 하나라도 방류 기준을 넘어가면 그럼 오염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모든 방사성 핵종이 방류 기준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거는 처리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수가 70%, 처리수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오염수, 얘는 방류 대상이 아니고요. 처리수, 얘가 방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과학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얘를 방류하겠다는 건데, 얘는 아까 삼중수소가 기준치를 넘는다고 했는데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한 60만 베크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바닷물하고 섞어서 희석을 시켜서 방류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희석해서 농도를 1500 베크렐 퍼 리터 이하로 만들어서 방류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 기준은 얼마냐? 6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10배 정도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1500 이하로 한다니까 배출 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배출을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자, 이걸 이제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류를 하고 방류 지점에서 한 3km 정도만 떨어지면 1베크렐 퍼 리터 정도 됩니다. 1베크렐. 그럼 1베크렐 퍼 리터, 이게 어느 정도냐? 바닷물은 0.2 정도 되고요. 강물은 1 내지 2 베크렐 퍼 리터 정도 됩니다. 강물이 바닷물보다 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알프스를 재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재처리해서 그 결과 방류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모든 핵종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다시 처리수로 분류를 하고 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족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재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놈들만 방류를 하겠다. 이게 이제 계획이죠. 그리고 여기 뭐 오염수건, 처리수건 전체 합쳐서 삼중수소 총량이 780 테라베크렐 또는 뭐 780조 베크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질량으로 환산하면 2.2g 정도 됩니다. 요거를 30년간 나눠서 1년에 0.06g씩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처리수를 방류했을 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제 제일 관심 사항일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저런 알프스니 저런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바다로 태평양으로 그냥 방류를 했습니다. 거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방류를 했습니다. 그때 방출된 총 방사능의 양이 지금 방류하겠다고 하는 그 양의 1000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농도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정부 산하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양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21년 최신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측정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점으로 표시된 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제 추가로 더 검사를 하는 지점들이고요. 자, 여기 세슘 농도입니다. 여기 파란 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게 2011년입니다. 자, 여기 2011년 이 이후로 세슘 137이나 삼중수소나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처리수 방류한다는 게 이때 방류됐던 양의 1000분의 1인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여기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했을 때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요. 여기 10년 후 이때 이제 우리나라 근해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바다에도 삼중수소가 있다고 했죠. 0.2베크렐 정도, 0.1 내지 0.2베크렐 정도 되는데 그거의 10만 분의 1 정도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 측정할 수도 없는 수준의 방사능 증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후쿠시마에서 삼중수소를 1년에 0.06g을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만 방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 시설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원자력 시설을 가진 나라는 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자, 일본도 여기 후쿠시마 원전 말고 다른 원전 있죠? 0.5g 연간. 요거에 거의 10% 수준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0.6g. 그러니까 이거 합친 거랑 비슷한 정도의 삼중수소를 우리나라도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떠냐? 3g입니다. 이거의 50배죠. 그것도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4.8g, 캐나다 5.1g. 이거 80배, 요거의 80배입니다. 이 정도는 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전 시설에서만 이렇게 삼중수소가 방출이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자연에서도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우주에서 주로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중성자하고 부딪혀서 삼중수소가 대기 중에 만들어지고 그게 비로 내립니다. 그 비로 내리는 양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약 280g, 평균적으로 280g 정도가 비로 내립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내리는 건 얼마냐? 0.4g 정도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 비로 내립니다. 동해바다에는 4g 정도가 비로 내립니다. 자, 0.06g, 4g, 0.4g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 전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거 이쪽은 원자력 시설에서 나오는 거, 요거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거 비교해 보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작은 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그렇다고 그렇게 방사능을 바다에 버려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바다에 존재하는 인공방사능하고 자연방사능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자연방사능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많은 게 칼륨 40입니다. 이게 1500만 페타베크렐. 1페타베크렐은 1000조 베크렐입니다. 1000조 베크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만큼이 바다에 존재합니다. 이건 바다에 존재하는 거고 땅에도 당연히 또 존재하는데 여기는 바다에 존재하는 것만 그려놓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삼중수소 이것도 자연에서 만들어져서 인 건데 한 2000페타베크렐. 이게 질량으로 따지면 한 5.5kg 정도 됩니다. 또 우라늄 238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공방사능 중에서 과거에 핵실험에서 나온 게 꽤 많고요. 체르노빌 한 거, 그다음에 후쿠시마에서 나온 거. 다른 양에 비하면 이건 거의 뭐 피도 안 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해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농도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더해져 봐야 이렇게 많은데 티가 안 나겠죠. 이번에 삼중수소 방류하겠다는 양이 0.8페타베크렐입니다. 그리고 연간 0.022 페타베크렐 정도 방류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원래 방사능이 많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원자력 시설에서 이렇게 방류를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IAEA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정부 검토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 중요한 것만 간단히 살펴드리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살아가는 가상의 대표인이 방류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연간 추가 피폭량이 0.008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근데 이 0.008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게 양이 도대체 얼마냐? 자, 아까 음식에 다 방사능이 들어있다고 했죠. 바나나 하나를 먹었을 때 받게 되는 방사능 양이 0.1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이거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받게 된다. 그런 게 IAEA 보고서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 검토 보고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해역에는 10년 후에 뭐 요 정도 들어오는데 이 정도가 바로 얼마다? 현재 바다에 있는 방사능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이 올라갈 거다.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모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뉴스에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기 중 방사성 요드 이틀 만에 6배 급증. 내일 방사능비 우려되니까 외출 삼가세요.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죠? 초등학교 휴교하고 난리 났었죠.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자, 여기 수치를 보면 대충 1 정도 되죠. 그죠? 단위를 보면 밀리베크렐, 공기 1세제곱미터당 1밀리베크렐입니다. 밀리베크렐이라는 거는 0.001 베크렐입니다. 공기 1세제곱미터당 0.001 베크렐이 들어있으니까 외출 삼가세요.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공기, 우리나라 건물들의 실내 공기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공기에도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냐? 1세제곱미터당 100베크렐 정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몇 배 차예요? 10만 배 차입니다. 실내 공기보다 10만 배 적은 거죠. 이 후쿠시마로부터 날아온 방사능 양이. 근데 이것 때문에 외출 삼가세요. 이러고 초등학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자,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본이 계획대로만 시행하면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째로 배에 싣고 와서 우리나라 뭐 여기 부산 앞바다에 풀어놓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여기서 데모를 하고 해도 일본 정부는 무조건 방류를 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름 주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IAEA 같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일본한테 이제 감시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 불안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됐죠. 근데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불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굉장히 원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본 정부가 괘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수산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행동이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영향 없다, 우리 바다 안전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위험하고 우리 바다 심각하게 오염될 거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고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고, 얘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위험하다고만 얘기하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줬을 때랑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줬을 때랑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이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약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